뒤에 있었어요. 옆에 가도 되나? 너무 옆으로 가면 잘 안 보이니까. 기본. 네, 지금부터 드러난 MBK의 홈플러스 목티 경영 계획, MBK를 즉각 처벌하고 사모펀드를 규제하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만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남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서군 홈플러스 사태 해결 군대의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주 협의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이해한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목티 경영을 계획하고 인수를 하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규탄과 MBK 처벌 및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임명덕 을지로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 저는 홈플러스를 이용해 부동산 장사에만 몰두했던 MBK의 탐욕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규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MBK 내부 문건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홈플러스를 제대로 경영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성장은 마음이 없고 매장 등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부동산 장사에만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전국 주요 지역 영업 상위 점포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고 폐점을 둘러싼 갈등은 노동자와 입점 상인, 지역사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K는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수 당시부터 매각과 개발을 통한 차익 실현을 구성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획된 먹튀이자 약탈적 행위입니다. 홈플러스의 점포를 팔아넘기고 다시 인차하는 SLB, 이른바 SLB 방식으로 임대료와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익은 MBK가 사유하고 손실은 노동자와 상인, 투자자와 지역사회로 넘겨졌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단체 피해자 등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족까지 하면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BK가 우리 공동체에 끼칠 악영향이 막대합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MBK 김병주 회장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MBK의 민낯을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또한 MBK 홈플러스 사태가 정상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남근 의원.
김남희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하실 부분은 네, 다음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규정조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의경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MBK 파트너스의 무리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것임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차입 매수 방식으로 인도하여 과도한 채무를 홈플러스에게 전가했으나 인수 이후 실질적 투자나 혁신은 전무하였고 점포 매각, 세일앤리스백, 폐점 확대를 통해 오직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지역사회입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입점업체는 생계 위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점포 폐점은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주민의 생활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2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MBK 홈플러스를 통해 취한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전에 출자했다는 3천억 원에 대해서도 홈플러스에 투자했다는 증거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과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MBK 파트너스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MBK는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 진정으로 책임있는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김병주 회장은 최소 1조 원 이상의 사재 출연으로 실질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셋째,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넷째, 정부는 김병주 회장이 말하는 M&A 윈수자가 실제로 있는지 그 윈수자가 정부가 주장하는 선량한 윈수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더 이상 무책임한 투기 경영으로 노동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민주당 한정민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정민입니다. MBK 탐욕의 실체가 내부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유통업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대출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또 이 부동산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을 계획,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전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투기성 인수합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물증 자료가 공개되는 MBK의 언론 플레이가 가관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추가 자금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에도 그동안 점포 추가 폐쇄를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막바지에 몰리자 사과 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채권사기 발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옥죄어오고 사법 처리가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 개인주 정보 유출 사태로까지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사과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MBK에게 경고합니다. 늦었습니다. MBK가 망가뜨린 재무구조상 현재 홈플러스 정상화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조 원이 들어갈 그럴 재원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회생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한 행위, 그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로는 10만 명에 달하는 입점업체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더는 홈플러스 노동자, 점주, 협력업체 구성원, 그리고 채권자,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확보된 물증을 근거로 홈플러스의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무위에서 국정감사와 MBK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투기성, 먹튀자본,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더 이상 뒷밟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서군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 상임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하게 제기되던 의혹이 지금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 불공산 투기 목적의 이 유통산업 인수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탐욕이고요. 저는 중요하게 문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이 굉장히 말하자면 잘못되었고 사모펀드의 그 투기질에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그리고 야바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전단체 사기 발행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 진상을 밝혀내고 그것에 터잡아서 책임자 처벌, 엄벌 이렇게 과정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의 그런 전행에 대해서 또 사기술, 야바짓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건전한 산업정책, 금융정책이 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지난 정부에서 3월 달에 청문회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금감원도 정당한 그런 법 집행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열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홈플러스 당사자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주의 부회장님, 최철한 마토노조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님, 이해한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집행위원장님 순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점점주협의회 부회장 강경모입니다. 저는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를 대표하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MBK의 무분별한 먹튀 경영은 홈플러스의 본업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 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폐점 리스트에 포함된 15개 점포의 점주들은 11월과 12월 퇴점을 전제로 준비해왔습니다. 일부 점주는 이미 외부 매장을 계약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 폐점 백지화가 아닌 폐점 보류로 결정되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새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업체가 폐점 리스트에 포함된 15개 점포의 폐점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경우 점주들은 이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영업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 책임은 홈플러스와 MBK의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9월 19일 이전에 이미 합의된 점주들에게만 퇴점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직전 단계에 있었거나 보상 여부를 고심하던 점주들 역시 동일하게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사회적 책임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폐점 리스트에 포함된 점포 내부는 이미 상품 진열이 흐트러지고 타 지점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폐점 대상이 아닌 점포들 또한 불안감이 고조되며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포 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발길은 줄어들었으며 매출은 20에서 최대 70%까지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것. 폐점 리스트 점주 전원에게 폐점과 관련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합당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 매출 급락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할 것. 입점 점주들은 대기업과 달리 하루하루 영업 생계를 의존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폐점 불확실성과 매출 급락은 단순한 경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정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입점 점주협의회는 끝까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늘의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이라 최철환입니다. MBK 악재투기자본 사모펀드 MBK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에 대한 부실한 투자, 오스텔에 대한 투자, 그리고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1만 명의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직원을 보충하지 않고 40, 50대 여성 노동자들을 이리로 저리로 강제로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그 강제 전환 배치에 항의하다가 억울한 전환 배치에 맞서 2000일이 넘는 시간 해고 조합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계산대로 출근합니다. 점심에는 세제를 나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장난감을 팔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다 부서까지 통폐합한 것이 MBK입니다. MBK는 인수 초기부터 홈플러스의 장기적 경영 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먹튀하겠다는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이후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폐점 중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사급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폐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홈플러스를 난도질하는 것이 MBK입니다. 그 결과 기업회생 이후 오늘까지 약 6개월 동안 500명이 넘는 직영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MBK는 김병준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전에 8,100억이었던 재산이 지금 10년 만에 14조까지 불렸습니다.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수억 원대의 고급 차량을 10여 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피폐해지고 노동자는 쓰러지는데 경영진만 사치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MBK가 인수했던 모던하우스와 네파 등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역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MBK의 무책임한 경영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최근 회사는 직원들의 3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대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데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회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MBK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면피용이 아닌 제대로 된 조치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높임금의 전당체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용만입니다. MBK 김병준 회장은 사과쇼를 버틸 게 아니라 충분한 사죄추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MBK 김병준 회장이 말한 이청락 찔끔 사죄추정과 사과 방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국정감사 무마용 사과쇼라고 봅니다. 지난 3월 19일 유동화 전단체를 공익채권처럼 상환하겠다, 3월 21일 상고리 채권으로 전액 상환하겠다더니 또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봅니다. 김병준 회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홈플러스 정상화 일정을 밝혀 성남 민심에 답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MBK는 최저임금 인상 탓, 코로나 탓했지만 스스로 자기 발등에 끼웠다고 봅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부동산 투기, 땅 투기에만 혈안이었습니다. 멀쩡한 매장을 팔아치우더니 유동화 매각 임대 임차료 부담만 높이고 영업활동을 통해 상환해야 할 물품금의 대금을 유동화 전단체로 돌려먹기 하며 빚만 키웠고 결국 지속적인 부실경영으로 시정 등급이 강등되자 기다렸던 듯이 희생 신청을 하여 홈플러스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을 배신하고 기망하였습니다. 찔끔찔끔 가랑비처럼 선순위 대출 또는 약 올리는 방식으로 사기추정으로는 홈플러스 정상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MBK는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죄를 출연해서 홈플러스 정상화에 힘써야 하고 전단체 피해자들에게 상거래 채권 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수자에게 100% 반환하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MBK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저희 추석 전에 저희 피해자들에게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K 김병준을 구속하고 홈플러스 청문회 신속히 개최하라.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남근 의원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정의연의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사모펀드들은 기업들을 인수할 때 처음부터 소위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고는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한 7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됩니다. 특히 이제 홈플러스와 같은 부동산이 많은 그런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다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번 엑시트 전략에 관한 이제 내부 서류가 밝혀지면서 처음부터 그 MBK는 이 홈플러스의 목적이 장기적인 경영이 아니라 단기적인 기간 내에 이런 부동산을 매각해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순위 9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입점상인들과 납품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이런 기업들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약탈적 인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난 고용대란이 이루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은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사모펀드를 최첨단 금융기법이라고 또 이와 같은 약탈적 인수 방식을 LBO라는 최첨단의 금융기법이라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정책들이 결국 이와 같은 사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MBK와 같은 사모펀드들이 약탈적 방식으로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기업들을 망가뜨리는 이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그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잘못된 금융정책을 썼던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다시는 약탈적인 기업 인수를 통해서 대규모의 이런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분들, 의원님들, 당사자님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